안녕하세요.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저희 뭐죠? 야심차다. 취재중 네, 진담 진짜. 시즌 2 오늘 진짜 첫 야심차다. 방송인데요. 일단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구독자 3만 명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시즌 2 첫 방송을 하게 됐는데, 맞아. 네, 네. 30만 명이 되는 그날까지. 저분은 자기 화면만 신경 계속 써. 신경 쓰고 처음부터 끝까지 낙가무라 진짜 유일하게 총국장님한테 칭찬받아 칭찬이 아니라 총국장님이 지금 말씀 이야기 나눴다고 지금. 아, 그렇죠. 코스염 길러가지고 코스염 낙가무라셨다고 기르셨다고. 지금. 높은 분하고 친한 분이야 저분이. 저런 정치 권력 맞아요. 지향적인 네, 분. 맞아요. 아. 좀 조심스러워요. 진짜. 이쪽에 붙으려고. 저런데 근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저런 분하고 좀 친해질 필요는 있어. 저희 끝나고 밥 먹을까요? 그런 거 필요해. 네. 그러니까요. 왜 네. 방송을 끝내시죠? 그러니까 시작했는데 방금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시즌 2번째? 휘 기자님? 네, 아무튼 취재중 네. 진담 또 제가 지난해 좀 한참 밀었지 않습니까? 그 김관영 지사, 막 우범기 시장 막 그래. 만났어요. 봐봐 지향적이야. 네. 정치 지향, 권력 지향. 취재중 진담 하지만 이제 시즌 2를 이제 준비했어요. 준비. 왜 준비했냐? 네. 저만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서. 다 같이 나눠 먹고 살자. 네. 그러니까 2023년 새해가 밝아왔으니까 아. 베푸는 삶이 중요하다. 그렇죠. 배려와 공유, 사회적 가치, ESG 뭐 이런 것까지 네네. 가나? ESG. 나 지금 어려운 단어 나왔다. 그러니까요. 역시 신지도 아, 모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 이제 취재중 진담은 그 일주일간에 쏟아지는 뉴스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맞아요. 되짚어보자. 맞아요. 좀 곡 씹어보자. 음. 그런 기사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파보자. 친절하게 전해주자. 이런 취지로 만들었고요. 네. 사실 작가님이 원고에는 펌프라고 해놨는데 펌프. 뽐뿌. 사실 입에 싹 음. 이게 뭐죠? 딱 붙진 않아요. 이게 뽐뿌. 사실 되게 유명한 펌프- 뽐뿌 게시판 모르는구나. 저는 있는데. 저만 하니까. 그래. 그래서 너만 펌프질. 하는 컨셉입니다 네, 지금. 네, 네. 자기 중심적이야. 저분. 그렇죠. 네. 이게 펌프질을 하자. 우리 기사들을 네. 좀 더 알게 하자. 이런 취지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기획을. 지역에 뉴스가 정말 많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뉴스가 없는 줄 아는 분들도 많아요. 9번 많이 보나? 전 사실은 어린 친구들 어리다니까 내가 참 어린 친구. 거시기 한데 아무튼 그런 청년들 또는 저보다 조금 나이가 어린 친구들을 만나면 꼭 물어보는데 지역 뉴스 보는지 9번 보는지.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새벽 6시에 출근해가지고 나 이제 말 길어지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놔둬요. 6시 출근해서 나는 그 아침부터 방송을 새벽 출근하면서 방송을 준비하는데 실제 이 방송을 누가 듣나 젊은 궁금하다. 친구들이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네. 사실 지역 뉴스를 일부만 들어서는 안 되고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일부만 가져서는 안 되는데 나 진짜 의식 있는 여자같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 지역 뉴스를 그냥 넘기고 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관심 있고 또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좀 펌프 뭔가 우리 지역에 나온 또 KBS 전주에서 나오는 이 뉴스 한 번 더 되짚어 보면서 뭔가 됐어. 좀 어렵지 않게. 숨차니까 여기까지 해. 숨차니까. 내가 곧 내 있으면 얘기하다가 쓰러지겠어. 잊어먹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할게요. 네. 왜 그냥 두 분 다 답답하니까 이게 뭐 이렇게 뭐 진행을 하는지 모르겠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말 쏟아지는 정보, 지역의 맞아요. 뉴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 또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선과 시선을 합리적 안을 도출해서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소개하겠다. 이렇게 앞으로 할 것을 제가 강력히 약속드립니다. 역시 완전 됐어요? 너무 신뢰가 네, 아주 신뢰가 역시 네. 기자. 답답하다 진짜. 기자.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제 소개를 좀 해볼까요? 저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지역 유일한 기상캐스터 이 멘트로 계속 밀고 있는데 어이없다. 네. 옆에 저기 화면 나갈 거야. 근데 그 웃음 진짜 낙가무라 같아. 진짜 야비한 웃음. 네, 저는 김한솔이고요. 네, 옆에 저희 작가님 네,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로현 작가입니다. 방송 20년 차 돼 있고요. 방송 이제 뭐라 그럴까 드러나지 않으면서 여태까지 국정원.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잖아. 이미지 나 지금 처음 그건데 좋게 좀 얘기해줘요. 어쨌든 아침부터 계속 가장 일찍 출근을 하는 것 같아요. 작가들 중에. 네. 그치? 진짜 그죠. 그래서 나 나름대로 정말 잘 뭐. 살아왔다. 무슨 얘기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제가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제가 많이 아니 죄송해요.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내 진행은 안 할 텐데 정리는 제가 할게요. 자, 나 전북 진짜 잠깐만. 유일한 진짜 기상캐스터 김한솔님 그리고 20년 차 아침을 아니야, 여는 작가 김노현 작가 그래. 앞으로
여름이 돼도 마스크는 벗지 않겠다고 저희들한테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 지키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아시죠? KBS의 대표 유튜버 휘 기자입니다. 아니, 이거 여름까지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그러겠다. 갔으면 좋겠네요. 네네네. 네. 아무튼 소개는 늘 하겠습니다. 한 10회차까지. 진짜 자기 거. 그래서 저희 이 프로를 통해서 달성하고 싶은 목표 있으세요? 저때까지 우리 뭔 얘기하고 지금 다 있으세요? 저는 목표가 뚜렷하죠. 뭐가요? 35년 뒤 대통령 선거 출마. 그 다음에 올해 안에 확고하다. 10만 명 구독자 달성. 왜요, 저는 지금? 그게 목표입니다. 되게 일로는. 애사심이 뚜렷하다 맞아. 진짜. 저는 그 시중진담에서 녹화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집에 안 가요. 진짜. 예, 예. 저는 뭐 여기서 자고 씻고 아, 밥 먹고. 그래서 총국장님이 저렇게 애정하시는 그렇구나. 거구나. 저는 뭐 수신료 인상이 또 미라 아니겠습니까? KBS. 네, 이 정도로 뭐 저는 와. 제 목표는 이렇습니다. 곧 있으면 부장 지금 부장 하시겠네. 부장. 아니, 저는 그런 보직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국민만. 오직 국민만 네. 보직 같은 거는 바라지도 바라지 않는다. 않아요, 이런 저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수신료 인상의 이런 미랄. 작은 거에는 미련 없다. 네, 수신료 인상이 미랄이 되겠다. 이런 말씀 미랄이 좀 되겠다. 드립니다. 네, 네. 저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라는 거 자체가 목표예요. 자연스러움. 예전에는 목표 많이 세웠어요. 근데 안 돼. 목표 많이 세운다 그래서 괜히 안 되면 씁쓸해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분위기도 근데 좀 잘 자연스럽잖아요.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죠. 그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까 말까 하다가 진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애정이 있어요. 애정이. 예. 저는 애사심보다 방송 자체에 대한 애정이 애정. 있어요. 예. 스트레스를 방송으로 푸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오. 일을 하면서. 지금도 굉장히 전 재밌어요. 나 왜 이렇게 재밌니? 잘 네. 어울리시는데요? 네, 그래서 제 목표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름까지 하면 좋겠어요. 야, 성의 있게 좀 말 좀 해라. 성의 있게 좀. 뭔가 진짜 목표 있을 거 아니야. 뭐 정말 출연료 이런 거 뭐 없어? 출연료요? 네, 그런 건 기대도 안 하는구나. 출연료는 저는 기대를 안 하네요. 그렇구나. 그런 건 기대도 안 네, 하는. 네, 주시는 것만큼 받고 어. 이제 열심히 해야죠 여기서 적극적으로. 그래, 더 해봐, 더 해봐. 네. 네, 네, 노래도 부르고 요즘 MZ 세대들의 춤도 가장 추고. 큰 문제가 성의 없어 보여. 성의 없이 보이는 게 뭐예요? 성의 없이. 온 마음을 다해서 말하고 있는데. 네. 네. 앞으로 KBS 정성을 다하는 있잖아요. 10번 부르고 와요. 알겠어요? 나 오늘 여기서 저기 휴 기자님 아. 새로운 면 너무 자,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성의 있게 좀 합시다. 방송. 그럽시다. 그럽시다. 네네네네. 그럽시다. 네, 다음 순서로 저희가 이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뉴스 브리핑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얼어있다고 방심했다가 풍덩 사흘 만에 또 익수사고라고 써주셨어요. 기자님 이거 뭔가요? 이거는 기사 찾아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저희 링크 달아드릴게요. 네네네. 편집 잘 해주시고요. 네. 당신만 몰라, 당신만. 저만 몰라요. 에휴, 답답하다, 근데 진짜. 여기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저는 겨울에 간 게 아니라 여기가 되게 호수가 한가운데 있고 그리고 주변이 이렇게 잔디밭으로 쭉 깔려 있어서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전 여기 안 살아요. 여기 뭐 집값 오르는 거 이런 거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너무 좋아갖고 예전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여기 근데 그러니까 얼음 빙판에 올라가서 가려고 했더니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전에 뭔가 안전 펜스 이런 거 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네. 이제 이런 사고 났으니까 하겠죠? 일단은 거기가 전주 에코시티고 새벽 네. 오고 옛 3호사단 터에서 아파트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호수가 있어요. 이제 그 정말 호수가 좋아, 거기. 동절기에 잘 얼지 않는데 이 겨울철에 원래 잘 안 얼어요. 뭐 유독 이번에 좀 추위가 좀 일찍 와서 좀 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안전에 만전을 좀 기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기사. 이맘때쯤이면 항상 등장하는 기사인데 대학 정시 경쟁률 희비가 엇갈린다. 또 미충원에 또 불안하다라는 기사예요. 뭐 전북만은 아니고 그쵸. 모든 지역에 해당이 비슷할 되지만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기사는 학령 인구가 이제 줄다 보니까 전북 지역을 떠나서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떤 대학 구주에 대한 문제죠. 항상 늘 거듭해왔지만 저는 이제 대학교들이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생각이 좀 입장이세요? 있고요. 대학교가 좀 특성화, 전문화해서 좀 살 길을 좀 찾아야 된다. 단순히 이제 그 정원, 입학 정원
축소만으로 대학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 여러 가지 이제 손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개인적인 지극히 생각이고 대학들은 사실 이제 정시 경쟁률이 등락이 있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교직원들은 또 이런 어떤 학교 운영이라든가 고용 이런 데 불안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근데 저는 예상합니다. 궁금한 게 이게 이때마다 꼭 나오거든요. 네. 거의 기자님들은 이런 거 때가 됐다 하고 좀 미리 예상해 놓나요? 이런 기사는? 그렇죠. 뭐 이게 뭐 시기적으로 딱 있잖아요. 어차피 비슷한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는. 그렇죠. 근데 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세먼지, 그렇구나. 뭐 여름에는 자기 저기 있구나 재난, 다 재해, 태풍. 리스트가. 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네네. 아니 난 정말 기자들이 어떻게 취재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때가 되면 그냥 꼭 나오는 뉴스가 그거는 방송 있어.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내가. 알았어요. 네. 네, 넘어가죠. 네, 세 번째로 버려진 아기 돕고 싶어요. 추인 혹인 온정인데 이게 최근에 안타까운 좀 그쵸? 네. 사연이죠. 따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거 기사 선정하면서 사실 고민했던 게 우리가 또 너무 막 비판적인 내용이라든지 안 좋은 내용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역에.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이제 우리 주변에 지역 주민들 이야기가 좀 있어가지고 한번 좀 많이들 좀 알고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들은 따뜻하고 아름답게 있다. 아름답다. 그런 마음들 좀 알아두셨으면 세상을 해서 살만하다. 참 선하다 나 아. 지금. 저희 이제 다음 이슈 진단. 그게 뭔데? 네, 그게 뭔데? 오늘 저희가 이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2023 주목할 키워드로 돈. 그게 뭔데? 아, 를 저희 관심 작가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아니야 우리 같이 했어요. 같이 이게 얘기했어요. 사실 아. 돈이면 네, 사실 피보다 진하지 않습니까? 돈. 중요하죠. 저분이 썸네일 제목을 뽑으시더라고. 피보다 네. 진한 돈. 그렇죠, 오. 이 가사는 뭐 돈 없어도 당신뿐이고 돈 많아도 당신뿐이라는데 돈 많은 게 좋죠. 제가 볼 때는 이 돈이 여러 가지 또 메시지를 좀 주고 있으니까 저는 돈이라는 게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좀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 많아요? 돈 많죠, 기자님? 돈 많죠. 많대요. 네. 돈 많은가요? 많으시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 관련해서 뉴스들을 좀 짚어볼게요. 아 예. 네, 저희 휘 기자님이 또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있다고 하시네요. 아 그럼요. 네. 저는 뭐 술술 털립니다. 제가 텁니다. 털어. 저는 좀 이제 전북 지역의 굵직굵직한 좀 개발 사업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다. 그래도 올해에도 전북에서는 이런 개발 사업이 좀 관심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한방직이 어떤 공장인 줄 아세요? 저 몰라요. 작가님은 잘 아시겠죠? 저 몰라요. 네. 예. 이 대한방직이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그 섬유 산업을 좀 이끌었던 기업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1950년대에 시작해서 전주 공장은 1975년도에 지어졌어요. 한 40여 년 지났는데 2018년도죠. 욕은 아니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2018년도에 부동산 개발을 주로 하는 자광이라는 업체, 뭐 그쪽은 기업이라고 하겠죠. 근데 자광이 2천억 원 가량을 주고 이 대한방직 터를 인수하게 됩니다. 인수. 그렇죠. 네네네. 그때 당시부터 뭐 여러 가지 뭐 기사를 저도 쏟아냈던 기억이 있는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대한방직 개발 터 개발에 대한 청사진은 제시가 됐었는데 뭐 공식적으로 첫 삽을 떼거나 그러진 않았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 대한방직 터가 서울 월드컵 상암 월드컵 경기장만 하대요. 이 넓이가 그 정도로 큰데 이 대한방직 터가 아파트도 짓고 뭐 익스트림 타워, 맞아요. 뭐 150층 짓는다고. 타워, 네. 그다음에 뭐 호텔 컨벤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짓는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짓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더 소요될 것 같아요. 5년보다. 네, 그런 상황이 있고 네. 대한방직 건물 철거식을 했었죠. 철거 착공 기념식 및 경제 비전 선포식을 같이 했죠. 네, 그래서 뭐 정치인들도 오고 업체 대표도 오고 했었는데 또 아파트가 3,000 가구, 3,000세대 입주할 대형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는데 이걸 따지면 이제 교통 대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생각해볼 게 많네요. 예, 도심에 생각할 게 많기 때문에 계속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한방직터, 대한방직터 개발이 올해에도 저는 뜨겁게 이 뉴스 세계를 달굴 것이다 이렇게 더 뜨거워질 것 같아요. 네, 보고 진짜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큰 사업이 이게 좀 북적북적되고 좀 이루어져야 이 지역도 좀 활성화되고 좀 활기를 되찾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개발이라든가 대형 국책 사업이 속도를 내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개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됐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용도 변경 그 부분이잖아요. 그게 또 이제 핵심이 될 거고 또 개발이 환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지금 민선 8기 전주시에서 어떤 요구를 할 것인가. 이게 지금 핵심이어서 이게 제대로 안 나오니까 뭐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런 곳에도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좀 정확히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긴 하되 올바른 방식, 예, 그런 부분은 좀 찾아봐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뭐 예, 변화는 좋게 변해야죠. 근데 이렇게 뭐 화려하게 착공식도 했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뉴스를 저는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그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숨진 외국인 노동자분의 안타까운 희생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뭐 타국에서 와서 또 이렇게 변을 당하신 거는 참 애도. 근데 좀 궁금한 게 드립. 이분도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마스크 김 작가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여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것이 그러니까 원래는 뭐 건설공사니까 50억 원이 넘는 거라고 하면 이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어제 나온 뉴스를 보면 여기가 분할 발주를 했다고 해요. 이 업체 이 기업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러니까 그 기업 해당 기업이 뭔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논란이 있을 것 되죠. 같아요. 예, 책임을 좀 회피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이런 다소 것들? 좀 오해할 네.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능사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게 이제 처벌법인데 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강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저는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광 대표도 사과를 하지만 이게 도의적으로라도 단체장이라든지 개발권 사업을 좀 승인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 좀 높으신 분들께서도 어쨌든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에 관련해서는 한 번쯤은 언급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언급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병기 시장님 사과하세요. 사과하고 전화 연결 재발 혹시 방지 있나요? 대책 마련하라고요. 아 진짜요? 내일 통화합시다. 됐어요? 또 누구한테 뭐라고 할까요? 전주시 잘해야지. 저희 완산구청장 전화해야 되나 지금? 혹시 번호 다 있으세요? 다 있죠. 다 있구나. 제가 준비한 아무튼 이 돈 피보다 진한 돈 이 개발 사업은 이 정도로 좀 정리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로 기자님. 저도 저 기자 됐나요? 네, 오늘 기자 되셨어요. 로 기자님으로 로 합시다. 로 기자님으로 기자님. 할까요? 네, 어떤 이슈 주목하시나요? 저는 사실 물가 이런 거 정말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거든요. 나름 주부이기도 합니다. 그쵸. 네, 주부이기도 하고 진짜 애호박 하나에 어느 날은 1,000원, 어느 맞아요. 날은 1,500원, 어느 날은 2,500원 이런 거 약간 민감하게 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전기요금 또 인상된다고 올해 그러죠. 더군다나 또 도시가스 혹시 도시가스 고지서 보세요? 희 기자님 보시나요? 집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아니 저희 집에 마더 테레사가 계셔가지고 잘 안 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분이 다 하시는구나. 네, 아니 어쨌든 근데 요금이 네. 줄줄이 인상된 건 사실이죠. 맞죠. 네,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부담 많이 되고 그리고 이게 근데 다 공공요금이 고정비잖아요. 낼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거고 무슨 연체되면 연체 뭐 이것도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그래서 꼬박꼬박 내야 되는 거 이런 거라서 조금
힘들겠구나. 아, 올해가 약간 문을 열면서 올해 좀 뭐 힘들겠는데? 심지어 우리 딸이랑 저희 뉴스를 좀 같이 자주 보는 편인데 우리 딸도 제가 이제 이 뉴스를 같이 본 다음에 한다는 소리가 엄마 전기요금이 오르니까 불을 꺼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뉴스 아직 이제 9살인 얘가 뭐 의식 있는 애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바라보진 마세요. 네,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뉴스가 나오니까 얘가 느끼는 그 체감도가 아, 진짜 확 오른다는 느낌으로 받은 거예요. 왜냐면 뉴스가 우리 앵커님들 딱 서가지고 되게 이렇게 딱 폼 잡으면서 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해봤는데 네.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이 전분기보다 킬로와트당 13.1원, 9.5% 올라서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고, 9.5%. 예, 그렇대요. 그리고 4인 가구 월 평균 전기 사용량을 300kW로 보면 부담해야 할 요금이 4,000원가량 늘겠는데 4,000원 사실 우리 그 커피 한 잔 그쵸. 값도 안 나오긴 하나 이게 근데 이거 계속 내야 붙어서 되잖아요. 나오면 이게 큰 느낌 맞아요. 들어요. 이거 결코 막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약간 좀 그냥 저렴하다 이렇게 넘길 그런 건 아닌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이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죠. 아, 또 거기서 그렇게 나오나요? 왜 그러냐면 아, 그 어디로 가나? 이게 문재인 정부는 그 공공요금을 굉장히 잡았잖아요. 윤석열 정부는 풀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인상이 돼야 돼요. 공공요금이 공적 재원이긴 하지만. 근데 뭔가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이제 네. 이게 국민적인 동의도 얻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공공요금을 잡다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막 풀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네. 없는 사람들만 더 어려워지는 맞는 것 현실인 같아요. 것 같아요. 항상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 벌 4,000원 더 낸다. 뭐 이거 와닿 안 와닿을 것 같은데. 한솔님 같은 경우도 와닿지는 않잖아요. 저는 없는 경우 대구 경북 출신 아닙니까? 아 거기 있는 지역이야? 예, 기업도시 아니에요. 기업도시. 아 거기 그런 있는 이미지인가요? 지역이야? 예, 예. 아 그렇구나. 아니 경북은 좀 모르겠는데 대구는 기업도시 아닙니까? 기업 도시긴 한데 네, 저도 네. 여기 와서 혼자 살아보니까 이제 매달 이렇게 전기요금을 보잖아요. 정말 몰랐던 것들을 요즘 새롭게 아는데 또 올해부터 인상도 된다고 하니까 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커피 먹는 거를 좀 줄여야겠다라는 그렇게 뭐 간단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설마 줄일까? 아니, 그래서 오늘 여기 미스 커피를 제가 마시고 있어요. 회사에서. KBS 거. 방송국 거. 방송국 커피. 방송국 네. 커피. 네, 네, 봄꽃이 만발하는 4월부터 전북에서는 주요 국제 행사들이 펼쳐지는데요. 먼저 남원에서는 국제 롤러 대회가, 순창에서는 국제 주니어 테니스 대회가 열립니다. 한중일 대표 문화교류 행사인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오늘 4월 26일 전주에서 개막해 11월까지 진행되는데요. 올해는 전주시와 중국 청두시, 메이저우시, 그리고 일본 시즈오카현 등 4개 도시가 함께 각 나라의 문화를 교류하고 알리는 다양한 행사들을 마련합니다. 국내 3대 영화제 이름을 올린 전주국제영화제도 어김없이 4월에 찾아오는데요. 4월 27일부터 열흘 동안 관객들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봄 기운이 무르익는 5월 생활체육의 올림픽으로 불리죠. 2023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가 개막합니다.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배드민턴, 사이클 등 26개 종목에서 세계 생활체육인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룰 예정입니다. 여름에도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들이 이어집니다. 동학농민혁명 국제문화예술제가 6월 전주에서 열리고요. 무주 태권도 문화엑스포가 태권도인들의 성지 무주에서 오는 7월 개최됩니다. 올해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국제 행사죠. 세계 청소년들의 야영축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8월 1일 부안군 새만금에서 막을 올립니다. 171개 나라에서 청소년 5만여 명이 새만금을 찾아 문화를 교류하고 우애를 나눕니다. 또 이야기 드릴 게 있어요. 이 국제영화제 유명하잖아요. 전주에. 전주국제영화제가 이제 올해도 4월에 시행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논란이 있더라고요, 작가님. 네, 맞아요. 뭐죠? 뭐 이번에는 이제 배우 정준호 씨가 집행위원장으로 선임이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관의 지나친 개입이다, 아니다. 이제 더욱 좀 더 비상을 해야 될 상황이니까 이런 배우가 직접 얼굴로도 내밀면서 활동도 하면서 또 이분이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해온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좀 기대를 더 하고 좀 위상을 좀 높일 수도 있다. 이게 약간 이렇게 반반으로 갈리는 상황이기는 해요. 반대하는 입장이 좀 궁금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전주국제영화제가 사실은 독립영화제를 추구하면서 시작을 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이분의 행보가 독립영화제와는 반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원래 조직위에서 활동했던 뭐 권혜율 씨나 이런 분들이 있었더라고요. 네. 저 잘 몰랐어 네, 네, 사실은. 네, 네, 네. 근데 영화계 인사 이런 분들이 이 정준호 집행위원장이 선임을 하니까 이사직을 사퇴했어요. 오. 딱 내려놓고 안 하겠다 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있는 우리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전 시장하고는 다르게 집행위원장 추천을 하고 또 위촉까지 이제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한 게 어떤 그런 관례를 좀 깨고 또 공동 집행위원장 체제를 했거든요. 정준호 집행위원장을 같이. 근데 그렇게 해서 한 것도 처음이라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각도 있고 제 쪽, 저희 쪽 휘기자 누구야? 팬덤의 분석은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전주국제영화제가 제법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네. 그들만의 리그다. 또 이게 심한 밥그릇 싸움이다. 이런 지적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이 제가 뭐 그동안에 고생하셨던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이나 여러 조직위를 뭐 폄하하거나 뭐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고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는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준호 집행위원장이 단독 집행위원장이 아니라 공동 집행위원장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우범기 시장의 강행 선임 속에 결국에 선임 됐으니까 저는 공동 집행위원장으로서 캐릭터를 좀 잘해야 된다. 잘 맞춰야 된다. 캐릭터를 잘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독립영화라는 그 정체성은 살리고 또 어떻게 보면 대중성을 국제영화제가 부산국제영화제의 대중성보다 좀 떨어진다. 관객 동원력도 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받았었기 때문에 정준호 위원장의 역할론을 좀 키워주고 나중에 잘못하면 자르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 선임되면 3년간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하는 거 보고 네. 우범기 시장이 잘라야죠. 오래 잘해. 네네. 근데 이제 외부인 시선에서 전주국제영화제 어떻게 근데 사실 저는 뭐 전주 사람 아닌 입장에서 전주국제영화제가 되게 익숙하거든요. 그만큼 되게 대중성 있고 유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혹시 와서 실제로 관람한 적도 있어요? 아직 없네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 선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외부인의 시선으로서 네. 그냥 정준호라는 배우의 그런 유명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살려서 뭔가 대중성을 더 키우면 뭐 그러니까 다 뽑아 먹어야 된다. 우리가 나는 그렇지. 그렇게 반면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또 반대 입장을 들어보니까 아 그렇기도 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이렇게 이게 좀 균형 잡히잖아요. 뭐 이런 시각도 있고 저 같은 시각도 있고. 아무튼 정준호 씨 제가 많이 PR 해드렸으니까 올해 잘리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우범기 시장님도 정확하게 잘 공동집행위원장 캐릭터를 잡아주세요.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네요. 네, 일주일간 중요했던 뉴스들을 모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좀 뭔가 굉장히 좀 그냥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냥 물음표와 아무 생각 없이 사실 저기 했는데 이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새삼 했어. 너무 어렵다. 말씀 잘해주셨네. 아니 난 너무 어렵네. 그러니까 어렵다는 느낌이 뭐냐면 이거를 끌고 가야 된다라는 이 부담감이 나름 있네요. 근데 어쨌든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뭔지 알 것 같다는 생각? 이제 약간 한 스푼 맛보기 한 느낌? 그래요. 이제 오늘의 황정, 목적이었죠. 황정민이 되면 되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떠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그쵸. 놓쳤던 뉴스를 뭔가 저희가 한 스푼 더 떠서 뭔가 부가적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네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돈 많이 버세요. 돈 얘기했으니까. 돈 얘기하시고 또 전라북도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 맞아요. 그래, 맞아요. 그래. 정말. 이게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취재진담에 오늘 딱 나왔네요. 아프지 말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우리끼리 마음대로 오늘 취재 중 진담 시즌 2 첫 방송 끝. 와! 다음 시간은 뭐예요? 그러게요. 다음 시간은 우리 뭐 하죠? 다음에는 이제